저도 한때 밤마다 뒤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웠는데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면 새벽에 깨곤 했죠. 그때의 답답함과 피로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낮에는 멍하니 지내다가 밤이 되면 또다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오늘 저는 불면으로 지친 여러분께 제가 직접 확인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잠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이는 들었고 이제 원래 이런 거지라고 체념하셨다면 오늘만큼은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루틴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잠들기까지 30분, 1시간이 걸리고 새벽에 자꾸 깨는 일 익숙하시지요?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불편함이 어느새 낮의 피로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일상의 활력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면 문제를 방치하면 혈압과 기분, 일상의 의욕까지 차례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불안하실 수 있어요. 혹시 치매 위험이 커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컸거든요. 밤마다 뒤척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건망증이 심해지는 건 잠 때문일까? 실제로 김순자님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75세인 그분은 3년 전부터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때문이려니 생각했는데 용변을 보고 나서도 다시 잠들지 못하고 새벽 5시까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 즐기던 독서도 포기하게 되었죠.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며칠 전 약속을 깜빡하거나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거든요. 그분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실제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때부터 그분은 본격적인 수면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에 약을 먹으면 30분 만에 잠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같은 양으로는 효과가 줄어들었어요. 의사와 상담 후 용량을 늘렸지만 이번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 없이는 아예 잠들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분은 여행이나 외박을 할 때마다 약을 챙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죠. 결국 약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실제 수면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수면은 회복이 가능한 건강 영역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우리 몸은 곧 따라옵니다. 이 방송에서는 약을 늘리기보다 환경과 루틴을 바꿔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가는 길을 제안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기, 빛, 온도, 시간표 이 네 가지가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깊은 잠의 부족에 있습니다. 단순히 몇 시간을 누워 있었다고 해서 뇌가 충분히 쉬는 건 아니거든요. 잠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의 뇌는 잠든 동안 정말 바쁩니다. 낮에 쌓인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저장소로 옮기며 불필요한 정보는 지워버리죠. 또한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깊은 잠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얕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더 심각한 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기 쉬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20대 때는 전체 수면 시간의 20% 정도가 깊은 잠이었다면 60대가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같은 품질의 숙면을 얻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깊은 잠은 훈련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뇌는 루틴과 환경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동철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인 그분은 은퇴 후 수면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젊을 때는 밤 11시면 잠들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은퇴 후에는 낮잠을 자주 자다 보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죠.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언제 자든 상관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밤 2시에 잠들어서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도 맞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어려워졌어요. 더 큰 문제는 잠의 질이었습니다.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꿈을 많이 꾸고 자주 깼다가 다시 잠드는 일이 반복되었죠. 수면 검사를 받아보니 깊은 잠 단계가 전체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최소 10%는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의사는 그분께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했습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낮잠도 오후 3시 이전 30분 이내로 제한했죠. 침실 환경도 바꿨습니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취침 전 루틴이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했죠.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30분 전에는 침실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루틴을 3주간 지속했을 때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되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2개월 후 다시 받은 수면 검사에서는 깊은 잠 비율이 12%로 늘어났어요. 그분은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할 일은 뇌가 지금은 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돕는 일입니다. 이때 후각, 빛, 소리, 체온 같은 신호가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이런 신호를 정리해 뇌를 수면 모드로 부드럽게 이끌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먼저 약 의존의 함정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약이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결을 더 얕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혹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후각을 활용한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코를 통해 들어온 은은한 향은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진정시키고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세게가 아니라 은은하게 꾸준히입니다.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올려버려요. 마치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을 때 머리가 아픈 것처럼 말이죠. 박미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인 그분은 2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만 먹으려 했는데 어느새 약 없이는 전혀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용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 알이면 충분했는데 나중에는 한 알 반까지 먹어야 잠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새벽 3시면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죠. 낮에는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의사는 약을 서서히 줄여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분은 두려워했습니다. 약을 줄이면 아예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때 딸이 향기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향기 정도로 20년 넘은 불면증이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의 권유로 라벤더 향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2주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3주차에 들어서자 의사와 상의해서 수면제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한 알 반에서 한 알로, 그 다음 주에는 3분의 2알로 말이죠. 놀랍게도 예상했던 것만큼 잠들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반 알의 수면제와 향기 요법으로도 충분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일주일에 2~3번만 수면제를 복용하고 나머지 날은 향기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아침 컨디션이었어요. 예전에는 약기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멍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라벤더, 쌀겨, 솔잎, 계피 같은 익숙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것들입니다. 이 재료들을 면포 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이나 옆에 두어 직접 흡입이 아닌 공간 향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향은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패턴을 사랑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향을 맡으면 뇌가 이 향은 잠들 시간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벤더는 긴장을 낮추고 마음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보다 베개 옆 면포 주머니로 은은하게 사용하는 게 포인트예요. 쌀겨는 고소한 향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와 쌀겨를 1:3 비율로 섞으면 향이 부드러워지고 지속 시간도 늘어나요. 솔잎은 말려두면 향이 오래갑니다. 방을 상쾌하게 만들고 조합향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계피는 달큰한 향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밤사이 흔들리는 컨디션을 다독여줍니다. 가루가 아닌 통계피 2개에서 3개 조각을 살짝 으깨서 면포에 넣으세요. 정현주님의 경우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65세인 그분은 갱년기 이후로 잠드는 게 어려워졌어요. 특히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맴돌아서 잠자리에만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처음에는 라벤더만 사용했어요. 드라이 플라워로 된 라벤더 한 줌을 면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뒀죠. 첫 며칠은 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양을 반으로 줄이고 베개 밑이 아니라 옆 침대 테이블에 두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향에 익숙해졌어요. 라벤더 냄새만 맡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잠드는 데는 30분 이상 걸렸어요. 그때 이웃에게 쌀겨를 섞어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라벤더 한 줌에 쌀겨 3줌을 섞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엔 향이 훨씬 부드러워졌죠. 라벤더의 꽃향기에 쌀겨의 고소한 냄새가 더해져서 마치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2주차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15분 정도로 줄어들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드는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죠. 한 달 후에는 솔잎도 추가했어요. 뒷산에서 떨어진 솔잎을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기존 혼합물에 한 줌 정도 넣었거든요. 이때부터는 방 안 공기도 훨씬 상쾌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계피를 넣은 건 겨울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계피의 따뜻한 향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데워주는 느낌이었죠. 지금은 이 4가지를 모두 섞은 나만의 수면향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벤더 1, 쌀겨 3, 솔잎 1, 계피 0.5 비율로 말이죠. 이 향 주머니만 베개 옆에 두면 1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넣을 필요는 없어요. 라벤더와 쌀겨 혹은 솔잎과 계피처럼 2가지 조합으로 시작해도 훌륭합니다. 향이 느껴질 듯 말 듯하게 그 정도가 가장 좋아요. 강하면 자극이 되고 약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좋은 향은 출발 신호일 뿐 결승선까지 데려다 주는 건 루틴과 환경입니다.
혹시 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잠들기 60분 전 집안의 불빛을 한 단계 낮춰주세요. 밝은 빛은 우리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온도는 약간 선선하게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습니다. 소리는 조용하지만 너무 고요하지는 않게요. 부드러운 환경음이나 벽시계 소리 정도가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는 카페인은 물론이고 과식이나 야식도 피해야 해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세안하는 것은 몸에 지금은 내려갈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좋은 신호가 됩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매일 같게 유지하세요. 하루 이틀 어긋나면 다시 맞추는데 며칠이 걸려요. 일정한 시간표가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김태호님의 사례를 통해 이런 루틴의 중요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향기 요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라벤더와 쌀겨를 섞은 향 주머니를 베개 옆에 두고 잤지만 여전히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렸죠. 문제를 찾기 위해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녁 9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10시까지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죠. 침실에는 밝은 LED 조명이 켜져 있었고 온도도 25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유지되어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침 루틴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8시로 앞당겼습니다. 늦은 식사는 소화 때문에 잠을 방해하거든요. 9시부터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밝기도 낮췄어요. 10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죠. 침실 환경도 완전히 바꿨어요. 밝은 조명 대신 따뜻한 색상의 간접 조명을 설치했고 취침 30분 전에는 이것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두었어요. 온도는 19도로 낮췄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일정함이었어요.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했죠. 처음에는 주말에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꾸준히 지켰어요. 이런 루틴을 2주간 지속했을 때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주차에는 20분 안에 잠들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10분이면 충분했죠. 무엇보다 잠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화장실 때문에 새벽에 한두 번씩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분은 이제 향 주머니와 함께 이 루틴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자기기를 정리하고 10시에는 침실로 향해요. 향 주머니를 베개 옆에 두고 가벼운 심호흡을 몇 번 하면 어느새 잠에 빠져들죠. 향 주머니는 베개 밑 또는 옆, 얼굴과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환기는 가볍게, 아침 햇빛은 충분히 받으세요. 이 두 가지가 밤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셋째 날쯤부터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은 신호에 반응하고 뇌는 루틴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드린 향기와 환경, 시간표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작은 변화가 내일의 컨디션을, 다음 달의 건강을 바꿉니다. 혹시 오늘 밤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루틴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하며 불을 끄고 호흡을 느끼고 향을 살짝 느껴보세요. 편안한 밤, 고운 아침. 내일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